그러게요. 말문이 열리지가 않네. 아침이라 그런가요? 아, 그것보다는 책 속의 내용이 머리에 너무 가득 차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네. 잘 슬슬. 그쵸. 네. 좋은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네. 시청률 좀 잘 나야 되는데. 우리 정경미 작가님 일단 뭐 아직 그 여담으로 네. 유튜브 채널을 하시잖아요. 아, 네.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조회수가요. 기본이 무조건 한 2,000 찍어. 아. 언론 영상들. 네. 기본이 2,000 찍고 신랑도 조금 출연하신 것 같고. 아, 네, 맞아요. 제가 대화하는 네. 게 이렇게 사람을 두고 대화하는 건 되게 편안해 하는데 저 혼자 기계랑 하는 건 되게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리다가 네. 남편 앞에 좀 있어봐, 옆에 좀 있어봐 이렇게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남편 얼굴이 지몬미여가지고 네, 저보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저보다 잘생기셨다. 아니에요. 아니 그래갖고 채널 이름이 로미 TV. 네 로미 TV 여러분. 네, 로미 TV. 도반장. 자 우리 초동맘 전국의 초동맘 85,000 초동맘 여러분 그리고 도반장 맘스타 TV 애청자 여러분 네, 로미 TV입니다. 로미 TV 네 가서 구독 눌러주시면은 도반장이 할 수 없는 또는 중복되지만 또 다른 얘기 더 깊이 네. 있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많이 가서 구독하고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네 드릴 질문이 워낙 많아갖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도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도반장의 맘스타 TV 사람이 좋다 코너로 작가 정경미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의 네. 저자 정경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책 제목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네. 아빠도 퇴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좀 전에 오셔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힘드시겠어요라고. 근데 제가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방송하러 오는 이 시간만큼은 네, 육아로부터 퇴근 잠시 휴가니까 너무 행복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더 감동 깊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다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사람이나 책이나 이름이 반을 하는데 우리 흔히 엄마 육퇴하잖아요. 육퇴. 나도 육퇴 네. 좀 하고 싶다. 그쵸. 육아 퇴근 좀 하고 싶다 하는데 책 제목이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야. 엄마의 바람과 엄마의 소망과 모든 걸 잘 반영하고 반영한 있죠. 책. 네.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이름이 네. 사실 책 이름 짓기 진짜 힘든데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책 이름은 사실 처음에 출판사랑 이야기가 됐던 네. 책 이름과 출간 직전에 한 3주 사이에 정말 뒤집혔던 책 제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제가 책 제목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책 제목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 이웃분들과 함께 이제 책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었어요. 네.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그 중에 세 분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네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제목이 결국 채택이 돼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제목이 되게 엄청난 애착이 있는. 그런데 모든 책에는 이런 정말 숨어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그 정말 잘 알고 우리 애청자분들 진짜 잘 아시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애청자분들과 함께 냈던 책 저희 또 초등 6년이 아이 인생 결정한다가 그렇게 3번의 뒤집힘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뒤집어야 책이 대박 나요. 그럼요. 두 번째 책도 제가 잘 뒤집어 좀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궁금증은요. 네. 엄마가 진짜 육아 퇴근을 하려면 아이뿐만 아니라 아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요거 질문 저한테는 정말 관심사가 높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아빠 육아 책을 준비 중인데 네. 이 책을 제가 다 읽는 동안 있긴 살짝 있는데 없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책이 없어서 제가 쓸 수 있구나. 네. 책이 너무 좋아갖고 책 쓰는 거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이 책이 없어갖고 살짝만 있어. 내가 채울 수 있어. 빈틈이 있어. 세트 구성으로 어떻게 판매를 그래 볼까요? 네. 그럼 저 그쪽
술만 사러 가야 받아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 그 육아는 사실 함께 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아빠 육아가 굉장히 좀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게 정답이기는 한데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 아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도 있을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쓸 때 이제 저희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했던 시절에 초창기 시절에 남편이 부재했었어요. 부재했었어요? 네, 늘 어디 새벽에 가셨나요? 나가서 아. 네, 밤늦게 들어오고 이제 회사 일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었고 이제 한창 일할 나이이기도 하니까 이제 남편이 항상 아이의 자는 모습만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엄마 혼자 육아를 하는 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이유들로 핑계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 네,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부재하더라도 엄마 스스로 아이를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네. 많은 분들이 아빠는 왜 퇴근을 안 해요? 뭐 엄마 대신 아빠가 그러면 투입되는 건가요?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빠들이 싫어하는 베스트 뭐 아. 베스트 1위 책 뭐 이런 식으로 제목만 보고 이렇게 네. 선입견을 가지시는데 저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있는데 엄마의 역할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거나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는 엄마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존재할 때 사실은 둘 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네. 지금 여기 착한 재벌 쌤정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네네. 저의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던 네. 저의 멘토님이세요. 아, 네. 쌤정쌤이 그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 네, 얘기 준비가 돼 들었어요. 있어요. 뛰어난 섭외력으로 네. 네. 아, 저희 아이도 들어왔네요. 찬이네 집? 네네. 아. 엄마인데 엄마 보고. 엄마 안녕 찬이. 우리 다음엔 찬이가 한번 출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저희가 이번 주 또 수요일 날은 녹화로 처음으로 네네네. 친구 어린이 친구 초등학생 우와. 친구를 네 여기서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할 건데 인터뷰를. 네네네. 다음에 찬이를 한번 좀 찬이야 아저씨가 베스킨라빈 살게. 네, 좋습니다. 찬이를 보면서 저희 아이 이름이 건우인데 건우도 유튜브를 좀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은경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캐나다가 지금 아마 밤 11시 12시쯤 되실 우와. 텐데 네 캐나다에서 지금 들어와서 봐주고 계시네요. 그렇구나. 참 이은경 작가님 네 축하드려요. 오늘 구독자 아까 1000명. 축하드립니다. 네, 조회수 폭발지고 하니까 이제 네. 반도가 더 붙으시네요. 이현경 작가님 귀가 좀 간지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쵸? 조금 전에 되게 열심히 얘기하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10시에 오셔갖고 저랑 친해지기 위해서 수다 타임을 좀 하고 했는데 수다 타임 한 20분 이은경 작가님 얘기를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귀가 좀 많이 간지러우셔서 오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세트. 네네네. 아니 저기 혹시 저희 집에 그 감청하시나요? 아니요. 아시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 네. 저 책을 읽으면서 책 과제로 네. 벤치마킹 하고 싶다. 음. 투샷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래갖고 책 제목을 과제로 이거 적어볼까 이랬거든요. 어떡해. 아빠도 출근하고 싶다.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우와. 나가고 싶은 거지 이제. 오. 네, 그래서 저 책을 묶으면 소름 끼쳤어요. 와. 아니 이게 갑자기 저 책을 감명 깊게 보고 나서는 책 제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빠도 출근하고 싶다. 네. 네, 근데 네. 사실 제 책을 보면 엄마들의 어떤 신세 한탄이나 그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쵸. 아빠들의 그 마음을 유한 아빠가 대신 얘기하는 컨셉인데 좋다. 네, 아빠들이 다 싫어할 거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아빠는 저를 싫어할 수 있어요. 책이 나오는 순간부터. 맞아요. 네, 아니 저한테 평소에 좀 적극적으로 호응 안 해준 저희 와이프가 옷처럼 호응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네. 그거 아니야? 뭐 일단 책 원고를 보더니 재미는 없지만 좀 이렇게 재밌게 좀 바꿔봐. 원래 절대 제의를 안 도와줘. 이게 딱 한 번 도와줍니다. 맞아요. 미술대회 할 때. 제가 지금 벌써 7회째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를 우와. 했어요. 이제 미술 전공은 아니시죠? 저는 미술 전공은 아닌데
그림을 초등학교 때도 워낙 좋아했어요. 와. 근데 와이프가 미술 전공이에요. 와. 그래서 심사위원 아. 중에 하나. 네. 네. 아니 심사위원 공개가 되고 큰일 나는데 지인들이 저기 또 압력도로 만드는데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 맞아요. 네, 필요합니다. 네. 와. 자 어쨌든 책이 참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싶다. 네, 퇴근하고 싶은 네, 생각이 완전한 퇴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퇴근이 되려면 저는 한 네. 8살? 빠르면 8살, 조금 늦으면 한 10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말요? 요즘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사실은 제가 중학교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에 갔을 때 정말 쇼킹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오고 고등학교를 가면 점점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네. 계속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면서 그리고 이제 졸업한 제자들이 대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지만 부모로부터의 어떤 심리적 퇴근이 안 되더라고요. 네. 독립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왜 독립을 못 시킬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독립을 시키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맘스타 TV의 애청자분들 중에서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자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네. 맞죠? 네. 책 제목 잘못 읽으면 안 돼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저는 저기 앞에 고이 모시고 있어요. 네. 아.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인도 되어 있는 저는. 네. 네. 요즘엔 작가님 책이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책을 사보시면 가장 좋고, 네, 없으시면 가까운 도서관에 네. 압력을 많이 넣어주시고. 왜 이 책이 3권씩 없느냐, 벌써 대출 완료냐.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좀 구매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85,000분이 한 분씩 하면 좋은데, 이 책이 조금 이제 육아니까 벌써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은 육아를 많이 하신 분들. 네. 근데 둘째가 있으시거든요. 그쵸. 네, 둘째는 또 다르고. 네. 근데 이 책의 핵심은 제가 리뷰를 할 겁니다. 이 방송 끝나면 제가 오늘 리뷰를 할 건데 스스로 핵심은 미리 얘기 드리면 어떻게 내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느냐. 내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느냐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정말 잘 읽으셨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뭐라고 멘트를 던져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티가 나니까. 정확히 읽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아시죠 여러분? 한 달에 책이 40권 정도 이상 들어오잖아요. 네. 초등만 카페로요. 그 책이 다 저한테 와요. 과연 그 중에 제가 몇 권을 읽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네, 저 바쁜데. 네, 근데 제가 완판했습니다. 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질문 때문에 더 많이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법. 네. 네. 지금 도반장의 맘스타 TV에 올라온 것도 보면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조회수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요. 네, 다른 거 다 100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한 2,000 가까이 가고 있어요. 네, 광고 수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육아에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저는 육아를 할 때 엄마가 울타리를 네. 너무 좁게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잡았으면 넓게.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아이들과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네. 머릿속에 세운 원칙들이 너무 이렇게 좁은 원칙들일 경우 네.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을 해치거나 네. 나를 해치는 행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괜찮아.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 그 나가 네. 엄마인가 아이인가? 아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거나 혹은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 네. 일 경우에는 저는 괜찮아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학교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중간에 이제 급식을 되게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편식을 하거나 그럼 선생님 점심시간에 외출 좀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은 안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그쵸. 네. 어딜 나가? 위험한데 어딜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물어보죠, 저는. 왜 나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오늘 급식 표를 봤더니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게 되는 행동인지 안 되는 행동인지. 저의 기준에서는 괜찮은 거죠. 얘가 밥을 못 먹는 것보다 나가서 밥을 먹고 오는 게 훨씬 그쵸. 더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럼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제때 제 시간에 들어오는 걸 물어본 다음에 이제 보내주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여학생인 경우에 뭐일 것 같으세요? 유학생요? 네. 선생님하고? 네. 학생하고? 요즘은 복장을 넘어서 페이스? 화장. 네. 맞아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하더라고요. 엄청, 네. 그 연령대가 점점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화장을 잘 생각해보면,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시각이거든요. 네. 근데 화장을 못하게 해서 계속 담임하고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교칙이라는 것이 있기는 해요. 있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게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이제 교칙을 지키자라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걸로 지적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학교의 규칙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부나 다른 선생님의 기준에서는 너가 네. 불편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혼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한테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은 나에게 해가 되나? 내가 해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클렌징을 잘 안 했거나 네. 잘못된 화장품을 썼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해주지만 사실은 그게 절대적으로 안 돼라는 원칙을 세워놓진 않아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요리를 하거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하고 싶은 네, 거 많죠.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들이 안 돼. 불위험해. 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에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뒤처리가 힘들다거나 그쵸, 뒤처리가. 공감합니다. 아이가 그쵸, 네. 서툰 손으로 무언가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이럴 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많은 쉬운데 사실은 진짜 네. 어렵더라고요. 그쵸. 저도 이렇게 하지마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여기까지 나왔다 애기 엄마가 있으면 싹 들어가요. 저희 애기 엄마가 저 하지 말라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것도 하지 마. 네, 근데 진짜 이번 책 속에서 읽으면서 정말 이 하지 마라는 네. 그거가 너무 테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얘기를 꺼내주셔서 진짜 아이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누굴 해하거나 본인이 크게 상하는 게 아니라면 다 해.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요즘에 저한테 하는 무기는 그런 거예요. 엄마, 제가 지금 이거를 못하면 나중에 커서도 연습을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도 못하게 될 거잖아요. 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그래 해. 이제 말을 잘 하니까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이거를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엄마는 못하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순간 저도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대신 그러면 뒤처리도 은찬이가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은찬이도 하는 거야. 우리 은찬군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은찬군 혹시 이제 공개 방송이니까 엄마를 좀 당혹하게 하는 거죠. 엄마 제발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지 마. 이 베스트 3 채팅창에 올려주면 더반장이 읽어줄 수 있어요. 엄마 딜을 해줄게요. 딜을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지금 말해요. 네. 네. 너무 좋은 얘기셔갖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저를 네. 보시기보다 이쪽을 볼까요? 네, 요 카메라, 네, 네, 네. 요 카메라를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네. 본인을 봐주길 원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쁘신 얼굴로 딱 본인을 봐주. 왜냐면 제 얼굴 보기보다 네, 네. 남편들이 다 잘생기셔서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책 표지에 보면 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한 작가님만의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중해서 노하우. 집중. 네, 집중. 시청자분들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잘 얘기, 좋은 엑기스만 촥촥. 네. 자기 주도적이라는 이야기는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언제냐면 사실 네. 아이가 태어나서 7세가 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가장 네. 많은 시기예요. 근데 그때 보통의 엄마들은 네.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상을 못하게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일상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네. 학습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놀이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네. 네. 이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아이에게 위임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기 시작할 때 아이는 정말 필사적으로 스스로 네.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필사적으로 떠먹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엄마가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7세 이후부터는 보통 에너지 절약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권해드릴 때 저희 아이는 이거 하라고 네. 해도 이제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8살, 9살, 10살인데 아직 안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1살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네, 계속 시도하시고 한 살이구나 하는 네, 마음. 도와주시고 네.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3살 때부터 네. 천천히 아이에게 주도권을 하고 이렇게 넘겨주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양말 벗고 옷 입고 씻고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그 다음에 빨래 넣고 빨래 돌리고 하는 것부터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아이에게 일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7살까지는 아이에게 엄마가 다 해주는데 딱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네가 좀 제발 좀 해. 알아서 해. 또 안 치웠네. 네 방 좀 정리 좀 해. 이렇게 엄마들이 잔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전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정리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그게 습관화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가장 먼저 학습에 의한 자기주도적인 네. 어떤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일상을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주도. 네,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첫 번째 네,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있으면 또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좀 당혹스러우시죠? 네, 첫 번째만 준비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왜 준비 안 하셨냐면은 네. 로미 TV에서 들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얘기시고 아마 지금 또 초등 엄마들 지금 애청하고 있는 초등 네. 엄마들 같은 경우는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미 이제 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네. 지금 또 육아를 하는 이제 육아하시는 어머님들 맘들도 네. 애청자분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일상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 7세 이후에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네. 실제로 중학교도 그렇고 네. 좀 어떻게 자기 주도를 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네.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비를 가지고 청소하는 거를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3분의 2가 넘을 정도로 그리고 걸레를 잡을 때 저는 되게 쇼킹했던 게 걸레를 이렇게 잡아요. 걸레를 짜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짜오 이렇게 짜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애들이 이렇게 짜가지고 왜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짜죠?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서 짠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얘들아 빗자루로 쓸어라고 하면 이렇게 그 결에 따라서 쓸어야 되잖아요. 네, 그 그렇죠. 한 방향으로. 네. 그런데 그 한 방향으로 쓸 줄 몰라서 이렇게 날려요.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들 담임 맡으면 네. 거의 한 달, 2달 정도는
청소부터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력이라는 책에서도 나와 네. 있지만 그 청소가 첫 번째 기본이 되더라고요. 기본.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이런 건 이미 이제 손이 익숙해졌으니까 네, 이미 네. 다 가능해지잖아요. 그쵸. 그때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면 저는 청소를 가장 먼저 가르치라고. 은찬이는 청소를 언제 몇 살 때부터? 청소를 저희 아이는 아주 작은 이제 스몰 네. 사이즈의 비와 쓰레받기를 네, 줬거든요. 그래서 늘 아이가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다 뒀어요. 에피소드인데 이제 저희 아이가 종이접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책 속에서 봤어요. 네, 종이접기를 항상 이제 하고 나면 주머니에 되게 애지중지 그거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래를 제가 빨래통에 넣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벗어서 빨래통에 넣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 종이가 그 아이도 휴지 종이 네. 난리가 나서 이제 그 여기서 올라오는 네, 깊은 그쵸. 빡침 알죠? 네. 그쵸, 네. 그 떼려면 그 스트레스.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네. 정말 화를 크게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내고 나서 되게 너무 후회가 돼서 잠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죠. 내가 이게 왜 화가 났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이게 아이가 저지른 일인데 제가 수습을 하려고 그쵸.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쵸. 내가 하지 않은 일은 그쵸.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치우려고 하다 보면 놀고 있는 저 아이가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일은 얘가 저질렀는데 나만 이제 그 더러운 베란다에 그거를 맞아요. 막 닦고 있고 막.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은찬아, 이건 누가 그랬지?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청소를 시켰어요. 네. 저도 이제 작은 수레바퀴 아이를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들이 3살 때부터 그 은찬이처럼 종이접기보다 오리를 너무 좋아해요. 오리고 집 안 전체가 종이가 날라다녀요. 네. 그 치우는데 여기 올라오죠 막. 참외리 턱에 차오르죠 막. 참외린이 3개가 아니고 한 10,000개를 갖고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오늘 좋은 팁을 본 것 같아요. 지금 나이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주는 거죠. 네. 그 청소가 스스로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에게 못하게 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모래놀이 엄마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난리가 나죠. 이제 그 일단 뭐 작은 모래 집에 들어와서도 알갱이부터. 그런 네. 모래라든지. 네. 그 뭐죠? 여기 네. 엄마 보라님이 네. 청소기로 지금 아이방 청소를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빗자루를 좀 권해드려요. 왜요? 아이들의 손이 조금 세련돼지고요. 그 금방금방 네.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은 빗자루로 좀 간단히 되고요.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저희 아이도 선생님이 그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준비해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정작 그거를 못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손을 그 세련된 왜 우리 손이 발달하면 뇌가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젓 가르칠 때문에 네, 발전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빗자루질을 조금 익숙해지게 집에 조금 마련해 두시면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늘. 아까 그 공부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목표,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꿈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뀔 수 맞아요. 있는데 어쨌든 내가 뭘 해야 되겠어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제가 공부가 된다는 개념이 안 가지게 되면 네. 싫죠. 우리 어른들 그냥 뭐 공짜로 준다고 해서 책 읽기 싫은데 그거랑 같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먼저 꿈이나 일단 간단한 성취할 수 있는 목표, 네. 동기부여 이런 게 있으면 또 네. 되니까 그 점은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부는 저는 네. 사실 공부라는 거를 자기주도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청소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뭐냐면 공부에는 부모님의 욕심이 투영돼요. 네. 그래서 엄마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사실 아이가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못 볼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진 그 기본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해야 해. 이 기본은 해야 돼. 숙제는 기본이지. 이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네. 아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조금 올라올 것 같고요. 아이가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야 공부 안 하냐?
숙제 안 해? 라고 하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약간 하기 싫은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마음도 저는 살짝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뭐 이거는 돌발적인 생각인데 약간 네. 금전적인 문제가 없으면 만약 아이가 레고를 좋아한다 그러면 국내 쇼핑이 아니라 해외 직구로 그럼 뭐냐면 영어를 자기가 찾아서 만약 결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걸 아이한테 맡기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영어랑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다 이때 사전 찾아서 하는 건 안 돼. 아, 평소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해갖고 아. 눈으로 읽고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한 달에 하나를 구매해주겠다. 네. 가격은 어느 선까지. 그렇죠. 뭐 이러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 사줄 테니까 공부를 해는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수단이 그렇죠. 되는 거죠. 수단이 되는 건데 이거는 네.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구매할 건데 이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 거야 되는 거니까 어다로 가다로 그쵸. 맞아. 너무 네. 큰 차이예요. 네, 엄청나. 감사합니다. 네, 잠깐 물어보신 것 중에 작은 사이즈의 빗자루 쓰레바지가 가장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크기를 네. 결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크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지 유발자. 안 펴졌어요. 자, 네. 다음 질문도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네. 사실 굉장히 너무 좋은 질문이고 관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지나치게 유튜브 보는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유튜브를 멀게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그쵸. 네, 근데 유튜브는 그거는 뭔가 죄악같이 갖고, 이게 네. 막 게임처럼 막 맞아. 중독된다라는 네. 것과 일치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좋은 칼도 요리한 데 쓰면 너무 좋은 건데 그쵸. 단 데 쓰면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유튜브가 요리하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무궁무궁 발진한데 이 질문이 사실은 그와 관련되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네네. 자기 주도적 아이로 살아있는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책의 이제 주인공 바로 은창군. 네. 은창군이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티브가 됐다라고 하던데 네네. 제가 잠깐 채널을 봤는데 은창군 채널은 제가 못 들어가봤어요 사실. 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는지. 네. 혹시 게임 채널인가요? 아닙니다. 네. 저희 아이 채널 이름은 우주스타 좋은찬입니다. 우주스타 좋은 채널. 네, 우주스타 좋은찬인데요. 네. 우주스타 좋은찬이란 채널명도 아이가 정했어요. 채널 자체 이름이 우주스타. 네, 우주스타 좋은찬. 네, 너무 우주스타 좋은 이름 좋은찬. 선점당했는데. 네. 그 채널을 만들었을 네.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네.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네. 학교를 들어갔는데 주변에 대다수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의 친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우주스타 좋은찬입니다. 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저는 핸드폰을 언제 가질 수 있나요? 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글쎄, 언제가 될까? 은찬이가 다 커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절이 되면 갖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닌 것 같대요. 제 생각에는 한 초등학교 4학년이면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사촌 누나가 있는데, 네. 사촌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핸드폰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 우리 엄마도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사줄지 않을까 이제 네, 예측을 하게 라는 됐죠.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 핸드폰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매달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거를 지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은찬이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이제 한숨을 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돈을 그럼 어떻게 벌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아이랑 그 광고 같은 거를 네. 자주 봐요. 네. 이제 광고가 굉장히 비유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네.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야기할 때 되게 좋아서 유튜브 채널에서 상 받은 그 광고를 조금 보는데 그걸 보다가 중간에 나오는 그 광고를 보고 네. 아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왜 나오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어보길래 이제 제가 유튜브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럼 자기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해봐라. 해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엄마 핸드폰을 잠깐 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랬더니 이제 셀카봉하고 제 거 핸드폰을 들고 나간 거예요. 슈퍼를 가는 영상을 찍은 거죠. 네, 첫 번째 영상이 그 영상이었거든요. 슈퍼로 가는 길. 네, 슈퍼를 가서 엄마 심부름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은찬이가 우유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슈퍼를 갈 수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자기가 갔다 온다고 라고 해서 이제 그걸 들고 가서 찍고 온 거죠. 그거를 업로드만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채널 업로드하는 과정, 편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제 업로드를 했죠. 그래서 한 번 올렸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혼자 들고 다니면서 이제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슈퍼를 가다가 제 거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끊긴 거예요. 네네. 이제 이게 짜증이 확 올라온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이제 네. 집 쪽으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대요, 엄마 핸드폰은.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저희 집에 고프로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결혼했을 때 샀던. 그래서 이걸로 그러면 조그만하니까 핸드폰보다 작고 가볍고 아이가 혼자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고프로로 한번 찍어보자 라고 했던 게 네, 지금까지 네, 유튜브를 찍게 됐고요. 그럼 원찬이가 지금 8살인데 네. 언제 시작한 거예요? 8살 때 시작했죠. 올해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네, 거의 한 2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의 구독자 수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제가 작가님 채널이 2018년도 시작이시던데 네, 맞아요. 올해 시작했는데 구독자 지금 약 1,800이시잖아요. 아, 그럼 3배는 아닌가 봐요. 한 지금 3,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네. 제가 원찬이 채널에 저기 가서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맘따TV 좀 구독해달라고. 네. 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거를 촬영하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시선이 달라요. 내가 이거를 보면서 재미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 채널에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찍을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쵸. 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네. 저는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을 사실 어머니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주산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근데 집에서 놀 게 없으니까 네.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맨날 보다 보니까 우리 고습도 그렇잖아요. 어른들 치는 거 보다가 그냥 저거 하나보다 따라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산을 따라하고 주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빠른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지금 경제 개념으로 2살 때부터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100원을 제가 저금을 네, 줘요. 그럼 네, 본인이 네, 돼지 네, 네. 꿀꿀아 빠빠먹 이렇게 넣거든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언찬군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 책 읽는 것도 그런 걸로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을 구조가 되면은 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돋는 게 뭐냐면 네. 사실 책 읽을 때 100원 주는 거 어떻게 보면 돈 벌기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근데 유튜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상 해보면 엄창군이 얼마나 온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제 저희 채널이 지금 한 1,800인데 한 달에 한 10,000원에서 30,000원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광고 스킵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안 하시면 30,000원 정도 나오는데 돈 벌기 쉽지 않죠. 구독자가 3만 되시는 분도 한 달에 6만 원 나오신대요. 그쵸. 구독자 사이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도 근데 아시지만 우리 이게 지금 장비부터 이게 투자하는 비용이 네.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연창군이 세상에 돈 벌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힘들다고 깨닫고 생각- 있죠. 그렇죠. 네. 깨달으면서도 뿌듯한 거죠. 내가 버는 걸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네. 거. 조금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가더라고요. 조금 지나다가 보면 이제 구독자 한 3,000에서 욕심이 나거든요. 맞아요. 6,000, 7,000. 조회도 더 터져주기를. 맞아요. 그러면 딱 보면 글로벌 하야 영어로 얘기를 해야 외국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욕심과 목표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게 될 수.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주도적 아이를 키우는 거에 맞아요. 엄청난 발전이 되는데 단 아까 이 생활에서 토대가 되는 습관이 먼저라는 거. 맞아요. 네. 책이 궁금하시네요. 네. 지금 바로 지금은 안 된다. 방송 보시고 끝나면 달려가셔서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질문하기 전에 뭐 있겠죠. 좀 목이라도 좀 네. 축이시고 말을 많이 하면 사실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연속으로 아이가 유튜브를 찍으려면 시간이 일단 많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네. 초등학생도 아닌 5살 때부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요즘 아이들인데 네.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 교사로서 사교육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교육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남편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절대 아이 사교육을 안 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부모의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교육에 대한 것이 부모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보다 네. 아이의 선택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가 엄마 나 유치원 때보다 초등학교 때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유치원 때는 5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6시인데 초등학교 갔더니 일찍 끝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는 좋죠. 네, 이제 아이는. 부모님이 힘들잖아요. 맞아. 우리는 힘들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임용을 네. 보기 전에도 학원 일을 꽤 오래 했었어요. 학원 강사 일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학원에 있다 보면 왜 이렇게 전기세 내려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보내놓고 안 보니까 우리 아이가 되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냥 엄마의 눈을 피해서 그냥 놀거리를 찾으러 학원으로 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교육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어떤 선택 기준보다는 아이의 선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아이 처음에 이제 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하고 싶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피아노였어요. 근데 그 피아노를 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그 피아니스트 조성민 그 분의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홀릭해서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뭘 그렇게 봐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멋있지 않아? 남자가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 너무 멋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피아노를 못 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너무 이제 갈망하는 마음에 제가 은찬이 6살 때 7살 때 들이밀었더니 아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살 때 엄마 나도 그러면 피아노를 한번 쳐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순회를 했어요. 순회를 하는데 그 선택도 사실은 저는 아이에게 줬어요. 어떤 학원을 선택할지. 가고 싶은지를 본인이. 네. 그러니까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동네에 있는 4-5군데 피아노 학원을 돌면서 아이와 함께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 학원은 어때? 이 학원은 어때? 보통 엄마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서칭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동네 이웃 엄마들에게 물어보죠. 어떤 데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스스로 다닐 수 있는 거리 반경에 한 4-5군데를 이렇게 같이 돌아다녔는데 저는 사실 A라는 피아노 학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시설적인 면에서. 시설적인.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보면 시설이 괜찮거나 깔끔하거나 이제 뭔가 좀 체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라는 어떤 그 외적인 거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 아이는 선생님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동물적 감각이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A라는 피아노 학원은 제가 상담을 갔어요. 미리 예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갔는데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저희 아이 이렇게 하니까 원래 레슨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떤 그 여자 친구에게 잠깐 혼자 연습하고 있어? 하고 저에게 상담을 집중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옆에 있었죠? 네. 그러고 나왔는데 엄마 여기는 아니야.
왜? 그랬더니 저 누나가 사실은 이 시간의 주인이잖아. 그런데 그쵸. 엄마랑 내가 왔을 때 선생님이 그 누나에게 집중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듣느라 그 누나가 혼자 있었잖아. 근데 내가 이 학원을 다니면 나도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두 번째 B라는 학원을 갔어요. 네. 갔는데 선생님이 저희 지금 레슨 중이라서 지금은 상담은 어렵고 따로 시간을 해가지고 오시면 그때 상담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갔어요. 근데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이 저를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엄마 나 여기 학원 다닐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판단을 좀 믿어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는 그 스스로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더라도 내가 원해서 다닌 거야와 엄마가 보낸 거야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유치원을 선택할 때도 아이에게 선택하게 했고요. 그때 유치원을 선택할 때 저희 아이가 봤던 부분은 뭐였냐면 저는 사실 교구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뭐 영어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면 저희 아이는 환경판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꾸며놓은 환경판이 아니라 네. 되게 어설프고 허접하지만 아이들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 환경판을 보고 엄마 나 여기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이렇게 되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직감적으로 아이는 선생님이 바라보는 눈빛과 그 순간의 모습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리다고 판단을 못할 거라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를 네. 처음 어떻게 경험했을 때가 이제 저희 초등학 카페 후원해 준 마이하우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대표님이 자녀분이 그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갔는데 네. 그때까지 늘 작가님처럼 아이를 키우셨대요. 아. 뭐 해라 하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네. 그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을 지금 초등학교 때나 유아 때는 그래도 엄마가 그런 정도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그쵸, 찾아줘 가이드라인은 네.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한 중고등학교 가서는 네가 학원도 찾아와. 단 찾아와서 중학교 때는 같이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너 혼자 가서 판단을 나한테 얘기. 그래서 나를 설득해.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야 이제 8살인 언창군이 네. 와. 근데 저는 그 기준이 되는 나이가 훨씬 어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직감적인 능력과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설득을 하지 못할 뿐이지 아이의 직감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사실 피아노 학원이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왔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린아이에 맞는 수준은 사실 선생님의 경력과는 저는 무관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아이를 사랑해주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직감은 엄마보다 아이가 훨씬 더 발달되어 그런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저희 건우가 지금 5살인데 네. 언찬이 형아보다 이제 어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영어를 가요. 어. 가는데 집에서 이렇게 오시는 방문 선생님을 했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네, 뭐 그래갖고 밑에 그 공부방, 초등 공부방이 있는데 우리가 간 게 아니고 네.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 쌤이 이제 아이한테 건우한테 헬로 뭐 이러고 하니까 거기에서 한번 놀러 가볼래 해서 갔는데 그게 네. 상대에게 호감을 받는 거예요. 네, 호감을 받다 보니까 자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재미없고 지루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돼. 근데 해볼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해보겠대요. 근데 제가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네. 5살짜리 공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그쵸.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집에서 안 하던 이렇게 패드 눌러서 하고 자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 25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5살짜리가. 네, 그래서 제 책을 보면서도 감동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온 걸 참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쵸. 근데 책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건 참아야 되는 거고. 위로받으셨군요. 네,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언창군처럼 아이에게 계속 더 맡겨야 되겠다. 네. 이제 쓰레받기부터 사러 가야 되겠다. 네. 아마 다른 어머님들도 이건 사실은 유아 초등 상관없이요. 네. 중고등학생도 사실 마찬가지고. 같고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걸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도 끝까지 부모가 돼서 보듬어 줘야 돼요. 네, 맞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2부의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제 하나 드려볼게요. 덧붙여 은찬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아니 지금 들어보면 네. 은찬이가 피아노 학원도 본인이 선택하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한데 벌써 초등학교는 학교도 갈 것이고 네. 이제 좀 또 학교를 또 복직을 하게 되시면 앞으로는 또 네. 혼자 있게 되면 방과 수업도 가게 될 수도 네. 있고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이제 입학식 날 그 방과후 수업을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아이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네. 저희 아이는 지금 방과후를 매일 하나씩은 다 해요. 하나씩 다 하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은 또 음악 줄넘기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금요일은 또 2개를 해요. 근데 이제 2월 달부터 다니기 시작한 피아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방과후가 끝나면 피아노를 했어요. 근데 피아노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축구를 일주일에 한 번 가요. 네. 근데 한 반이 또 결성이 돼가지고 또 하나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축구를 일주일에 2번 가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본인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나 봐요. 엄마 나 미술을 너무 가고 싶은데 미술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술을 일주일에 2번 가요. 네. 이것만 해도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빼자고 얘기하고 있고 네. 저희 아이는 계속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되는 시점에 여름방학이 된 시점에 네. 저희 아이가 네.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 되게 많이 나누어 주잖아요. 네, 네. 근데 태권도 학원 전단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태권도 학원 전단지를. 네, 근데 태권도는 보통 일주일에 5일을 가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도 스케줄을 다 하고 나면 네. 한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는데 네. 태권도까지 하면 거의 6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엄마는 태권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한 달을 설득을 했어요. 아, 본인이 네, 본인. 피아노, 미술, 태권도, 또 유튜브, 축구. 네, 근데 지치지 않고 있어요. 그걸 다 하고 있어요. 네. 단 이거의 전제는 본인이 하고 싶다. 싶어서. 하고 싶다. 저희는 늘 말해요. 안 다니면 너무너무 고맙다. 돈이 굶는다. 그렇죠. 아니 요즘 저는 태권도 학원비가 그렇게 비싼 줄 몰라요. 야. 네. 그런 거 사실상 매달 그냥 그 4K TV 한 대씩 날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케줄만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이제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너무 사교육에 집중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가 원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네, 간식은 그래서 최대한 저는 그래서 라이딩을 하진 않아요. 아이가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집에 들렸다가 배고프면 먹고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간식이 있거나 네. 하면 먹고 중간에 다시 나갔다가 다시 오고 저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걸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이제 복직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간식이라 이런 관리가 네. 저희 아이가 네. 요리를 생각보다 잘해요. 에? 네. 요리를요? 네, 여기 보면 이 책이 계란 후라이가 나오는데요. 저희 아이가 네. 저보다 계란 후라이를 잘 하는 편이고요. 제가 너무 지치면 아침밥도 차려주고 저녁도 차려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료들은 네. 냉장고에 준비를 해두고 아이가 필요하면 꺼내서 먹고 네, 챙겨 먹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기본 전제가 엄마가 모든 거를 다 챙겨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아이가 스스로 네, 학교도 안 데려다 줘요. 혼자 걸어갑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 가닥 요즘에 가운데 납치 사건도 막.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특별한 게 집이랑 학교가 좀 가까운 편이고요. 어느 정도 가까워? 단지 내에 혹시 학교가 있다거나. 저희 집은 빌라라서 아파트가 네. 아니어서 네. 단지 내에 있는 건 아닌데 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까진 보이고요. 제가 네. 입학식 하는 첫날 딱 하루 데려다 줬는데 아이가 이제 좀 남자아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엄마 나 됐어 나 혼자 갈게 이게 좀 약간 자부심인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혼자 왔어 이거를 되게 하고 싶어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3월 2일 계약하고 딱 하루 데려다 줬고요. 다음 날부터 데려다 주지 않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한 5분 정도 되고요. 우산은 네, 학교 사물함에 비치해 놓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침에 출발할 때 비 오면 가지고 가고요. 만약에 중간에 비가 오면 사물함에 있는 우산을 가지고 나와요. 네, 그래서 사물함에 하나쯤 이렇게 작은 네, 접이식 우산 준비해 주시면 중간에 아이 데리러 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진짜 저희 때는 네. 학교 진짜 그냥 혼자 진짜 갔어요. 네. 근데 요즘 세상이 하도 그렇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필요는 할 것 같은데 네. 고민은 좀 될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은 바로 네. 이렇게 문 열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면은 네. 네. 아니면 그 학교 가다 보면 네. 아침에 녹색 어머님회 이렇게 많이 서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집중해요. 집중해서 등교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우르르 가는 그 지점까지만 데려다 주셔도 네. 아이들이 그 조금의 성취감인데 그게 엄청난 성취감으로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나 혼자 했어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야, 그쵸. 수연, 엄마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 아빠의 마음을 내려놓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죠. 그쵸. 차라리 그 어려운 군대를 한 번 더 가는 게 쉬울 수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네. 출산을 한 번 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너무 멀리 네. 갔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는 네. 게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하지 않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m, 10m, 15m 이렇게 아니면 처음에 너무 불안하시면 몰래 뒤에 따라가시는 거죠. 그게 익숙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네 이게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6살 때부터 아이 그 놀이터도 혼자 보냈어요. 혼자 그냥 아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멍하니 앉아있는 네. 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 그냥 집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살았어서 그 바로 밑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조금씩 네, 보냈었어요. 내년부터 혼자 보내야 돼. 네.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네. 갑자기 문이 열리다가 닫히면서 한 3층 추락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경험을 제가 하다 보니까 네. 혹시 그런 경험을 당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이 앞서니까 그 두려움이 네. 정말 커요. 그쵸. 근데 그 이겨내야지만 그쵸. 아이에게는 미래가 밝은 거죠. 그렇죠. 네. 쉽지 않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혼자 보낼 때 저는 제일 처음에 네. 그 맨 처음 그 1층의 현관 엘리베이터 아니 현관문에 비밀번호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혼자 누르게 하는 거. 그리고 집에 혼자 눌러서 들어오는 거 연습시키고 네. 비밀번호가 몇 자리 정도로? 비밀번호는 전 6자리로 하는데요. 그걸 외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저희 집 8자리인데 일단 4자리 바꾸고 시켜봐야 되겠네. 네.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 전에 살았던 집에는 놀이터 CCTV가 집에 TV로 송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놀이터에 엄마들이 보통 많이 나와 있는 시간 있잖아요. 네, 유치원 딱 끝나고 노는 시간. 그래서 제가 없어도 동네 엄마들하고 되게 많이 친했어서 은찬이가 누군지 알고 얘가 집이 어딘지 알고 그래서 저 없어도
이렇게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네. 있어서 저는 6세부터 가능했던 것 같고요. 놀이터가 이제 사고 유추 뭐 이런 것들 보호자 동반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네. 뭐 감독하거나 뭐 또 그렇지 않고 또 친해지면 동네 엄마 친해지면 또 다른 엄마들도 계시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네. 또 저도 그렇지만 놀다가 다른 애가 넘어지면 사실 아빠 입장에서 봐주거든요. 봐주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익숙한 아이들은 또 자주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원래 오늘 방송이 사실 1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 벌써 됐네요? 기존에 3분의 1밖에 못 들으면 1시간 지나면 어떡해, 이제 가셔야 될까요? 자, 그럼 어떻게 스케줄을 좀 가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네네. 네, 아니, 이런 이제 사실 방송 처음에 할 때 작가님이 우리 이제 1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게 좋은 질문, 좋은 방송은 애청자분들도 방송을 좀 많이 보시고 시간이 너무 검색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23분이 좀 전에 보니까 제가 라이브를 보고 계시고 네네. 제가 평균 10분 보시거든요. 와. 최고 시청률은 50명이었어요. 와. 그 교육으로 갔을 때인데 지금 이제 육아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쌰으쌰. 으쌰으쌰. 이제 이 부분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죠. 네. 가장 힘든 점. 음. 저도 이제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와의 대화법. 네. 자,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들어보려고 하다가도 말도 안 되는 뭐 떼를 쓰잖아요. 네. 울고 하다가 뭐 화낼 때도 있고. 자, 아이와의 대화 이전에 선행 조건이 있을까요? 사실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모가 조금 더 먼저 선행이 돼서 뭐 마음적 준비가 되어야지만 좀 대화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 네. 혹시 있나요? 맞아요. 저는 이제 보통 아이가 대화가 잘 안 됐을 때는 엄마의 마음 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뭐 남편과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타인과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공감 대화라든지 비폭력 대화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빵 하고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다가 빵 빵 하는 거죠. 내가 네. 목표로 나한테 쌓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하시면 안 되고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준비됐는지 엄마의 마음이 이야기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저는 사실 대화는 어떻게 말하느냐, how to가 문제인 게 아니라 언제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말하느냐.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 대화법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렇구나, 뭐 반영해 주세요, 뭐 엄마의 말로 시작하세요, 아이 메시지를 던지세요, 이렇게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방법론적인 문제는요, 사실 엄마의 마음이 불편한 순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화법의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대화하느냐보다 네. 언제 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예로 네. 제가 한번 제가 은찬군이 한번 되어서 은찬이 미안해 아저씨가 잘 못하지만 해볼게 예인거야. 은찬이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건 아니고 엄마 저 학교 안 다닐래요. 다니기 싫어요. 학교? 라고. 학교를 안 다닌다고?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왜 안 다녀? 학교는 다니는 거야. 어디서 학교 안 다닌다는 소리를 해? 라고 하죠. 깜짝 놀라서? 그쵸, 아니, 예. 누가 괴롭혔어? 뭐 그렇죠. 보셨죠 제 표정? 겁먹은 표정. 갑자기 말이 단절돼 버리는 네. 거죠. 네. 어떻게 이걸 풀어야 네. 되나 이럴 때. 보통 이제 학교 안 다닐래 라는 말과 혹은 학원 안 다닐래 가 엄마의 화를 돋구죠. 네. 사실 학교 안 다닐래는 아이들이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학교 다니기 싫어요. 뭐 자퇴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은찬이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아이가 그 방문 선생님이 오셨는데 나 학원 안 다닌다고, 나 수업 안 한다고, 나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엄마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선생님이 계신 앞에서 나 이거 한자 수업 안 한다고 엄마 왜 나 이거 시키냐고 이제 이러니까 엄마도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 그렇죠.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고 네. 아이는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막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화가 났지만 선생님이 있으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너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안 할래? 이제 안 할래? 막 이제 작은 목소리로 빨리 들어가 막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아이가 학원 안 다닐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면에는 아이의 욕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학원을 안 다니고 싶은 건지, 뭐가 힘든 건지, 사실 그 힘든 마음을 조금 읽어줬으면 하는 게 아이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연애할 때 되게 많이 겪었잖아요. 네, 밀당.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져. 고치고대로 헤어지자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근데 여자친구는 그 속상한 마음을 헤어져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 거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쵸. 남자친구가 그래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기다렸다는 상황이. 듯이. 네. 근데 아이도 사실 엄마 나 학원 안 다니고 싶어. 끊을래. 싫어. 라고 했을 때 엄마는 그 표면적인 학원을 안 다닐래. 싫어. 라는 그 단어에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집중하는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사실 엄마 머릿속에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네.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진짜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이가 안 다녀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아이가 대화를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진짜 내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특히 중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차피 엄마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어차피 엄마 학원 안 끊어줄 거잖아. 내가 뭐하러 말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말까지는 못하죠. 네, 그런데 마음속엔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네, 근데 그 마음 이면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건지, 사실은 선생님이 혼내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하루 왼종일 있는데 뭐 게임하는 시간이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를 봤더니 이 친구는 안 다니는데 나만 다녀. 억울하다거나 이런 그 내면에 담고 있는 그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들어주기만 해도 엄마가 알아주기만 해도 그쵸. 그러면 엄마 내가 한 달 정도만 좀 더 해볼게. 해볼게 라고 아이 스스로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 그 표면적인 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아이의 욕구, 이유들을 조금 쏙쏙 잘 찾아서 그냥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그쵸.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남자들이 제일 겁내하는 게 잘못했어 하고 남자들은 그냥 딱 네. 상을 종료하고 싶거든요. 빨리 정리하죠. 근데 네. 이 순간 여성분들이 이러시잖아요. 또 제 엄마들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니까 미안해 하는데 뭘 잘못했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시거든요. 네. 사실 그때 생각을 남자들은 잘 못하죠. 네. 근데 그게 아이하고 마음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잘못에 대한 얘기보다 내 마음 속의 거를 아느냐, 네. 내가 왜 이런 마음인지를 아느냐, 그걸 들어줄 생각이 있는 건데 네. 아이가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 싸움을 중재할 때도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빨리 그 상황을 종료하고 싶어서 네. 야 미안하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그런 경우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 그 미안해라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진짜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상대가 어떤 부분이 그렇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저는 남편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아이가 이렇게 싸웠던 경험이 있는데 다른 네. 엄마가 야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잖아.
이 말에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서운했어 라고 얘기하면 아 미안해.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든 부부관계든 맞아요. 누가 됐든 간에 결국은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 어떤 마음이 그렇죠. 불편한 건지. 그렇죠. 응. 뭐 예를 육아 같은 경우도 남편들이 퇴근하고 와서 대화를 안 하는데 맞아. 내용을 듣는 신용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왜? 그 마음에서는 내가 하루 종일 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내보내고 싶은데 벽에다가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해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맞아요. 네.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네. 남편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나 그러니까요. 봐요. 응. 대한민국 남편들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이거 네.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와의 대화 자체가 어려운 엄마들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이들 입을 딱 다뭅니다. 네. 뭐 가서 문을 닫고 안 나오죠. 이럴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중학교에 근무를 했잖아요. 정말 사춘기 아이들의 피크점. 네.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중이 때문에 그런 엄마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제가 학부모 상담도 되게 많이 했었고 아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을 때 엄마들이 이제는 아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싫어요, 몰라요 에서 끝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점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엄마와 아이와의 그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을 다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엄마가 말로써 혹은 행동으로써 아이를 억압하고 눌렀는지 그 결과물로 아이는 더 이상 나는 말할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입을 다물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대화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마인드가 열려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그 이전에 그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레포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아이가 입을 다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대화를 시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들어주셔야 돼요. 네,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네, 그냥 따뜻한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얼어있는 마음을 녹여줘야 됩니다. 그쵸. 이것도 이제 도반장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뭔가 이렇게 작가님과 둘이 뭐 있어. 뭔가 서먹해. 네. 분위기를 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냥 뭐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뭐 있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네. 굳이 거기에 웃기지도 않는 웃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네. 더 어색해지는 더 어색해지는. 거죠. 네. 네, 응.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시도할 때 보면 야, 너 학교에서 뭐 하냐? 누구랑 친하냐? 너 어떻게 지내냐? 아빠 그만 좀 얘기해. 엄마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엄마는 또 화가 나요. 야, 엄마가 얘기 좀 해보겠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여행을 가라고 좀 많이 권해드려요. 이제 아이가 2, 3 이상 있으면 그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라고 하는데 여행을 가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의 목적은 대화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아이가 그냥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제자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열릴 때까지 사실 그래요.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 쏟아붓는 말은 사실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대화를 거부한다거나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에는 그냥 들어주고 기다리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주는 거. 네. 그리고 뭐 얼마 전 기사에도 조용구 씨 탤런트 배우 연예인 조용구 씨가
그 각방 쓰는 거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각방을 쓴다는 게 같이 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잠시 편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대화의 단절로 가더라는 거죠. 맞아요. 공간 안에 네. 함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함께 있을 때 나중에 필요할 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방송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재밌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시면 다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뭐 이미 구독은 되어 있으시겠죠.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어쨌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이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다음 질문은 바로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네. 선생님 사용 설명서. 네, 이건 번외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외편이라고. 근데 요거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네. 결국은 아이와 대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네. 아이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엄마가 퇴근을 해야 된다. 엄마가 퇴근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야 편안해져요. 네, 엄마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엄마가 화가 이까지 맨날 차는 거야. 집에만 갔다 오면 신랑이 양말 벗어 던져놓고 이해는 하지. 가끔 힘든 거 이해는 해요.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이해는 네. 해요. 근데 집에 있다 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벗어놓을 거 가서 벗어놓으면 되는데 두 번 일하게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쌓여 있으면 그쵸. 엄마 내 말 좀 들어줘 했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아이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니까 그쵸.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네.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욱하는 걸 참으면서 여유가 있을 때 참으면서 그쵸. 만들면 지금 이제 퇴근을 어느 정도 하셔갖고 네. 편한 두 번째 책 나올 때 알 수 있겠죠. 엄마 이제 퇴근했습니다. 네. 네. 욱하는 거를 참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건강하게 네.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맥스까지 올라왔을 때 터트리면 안 되고요. 네. 그 전에 사전 안내, 제 책에 보시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전에 안내하는 거죠. 엄마는 은찬이가 지금 양말을 벗고 샤워를 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렇게 예상되는 어떤 루틴들이 있어요. 엄마가 네. 자주 화나는 루틴들은 미리 좀 안내를 하거나, 아이도 엄마도 편안했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들이 책 꼭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책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엄마 욱하게 참는 방법, 노하우. 엄마 퇴근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퇴근한 이후의 삶을 얘기해 주시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벌써 기획이 됐나요? 그렇죠. 네, 그때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은찬이하고 같이. 네. 자, 다음 질문 선생님 사용 설명서. 네. 3부 첫 번째 선생님과 학부모 두 입장이 모두 되어 보신 작가님이신데요. 그래서 네. 역지사지가 더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으로서 학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학기 초 그리고 학부모 설명회 때 아이들과 그러니까 어머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딱 하나를 강조해요. 네. 그게 뭐냐면 죽으나 사나 딱 1년만 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딱 1년만 선생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사랑하고 믿어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마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렇죠. 아이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툭 던지는 말, 그러니까 옆집 엄마랑 이야기하는 그 말을 아이는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네. 그래서 엄마가 사랑하는 만큼 아이는 학교에 더 잘 적응하게 되어 있고요. 엄마가 믿어주는 만큼 아이는 더 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사실 집에 왔을 때 본인의 이야기만 유리하게 전달해요. 근데 그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들어줄 때 기본 전제가 선생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선생님 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라는 그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봤을 때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 꼭 그러더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잖아요. 친구들한테 엄마 뭐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맨날 공부만 하래. 본인 공부 잘했나?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다음 이런 얘기도 있죠. 아이가 있는데 아빠랑 하다가 뭐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영감탱이 진짜 좀 일 좀 하지 말라니까 좋은 뜻의 메시지인데 근데 네. 아이 입장에 영감탱이가 딱 들어간 순간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자라서 아빠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딱 1년? 네. 반학기? 1년만 사랑을 하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데 나도 가세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그 교과 과정이 잘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네. 제가 오늘 가장 잘 배웠죠. 자, 다음 질문. 네. 학기 초 아이의 선생님이 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혹은 아이가 선생님을 싫어한다라면 이때는 네. 어떻게 하냐? 제가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은찬이랑 아이가 이제 동갑이에요. 네. 네, 그 친구는 다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입학식 때부터 너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이도 진짜 많고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는데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싸나워서 말도 못 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연구부장인 것 같다고 근데 연구부장이면 학교 일도 많을 텐데 학교 업무 보느라 아이들 잘 못 가르칠 텐데 네. 너무 짜증이 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옮기거나 그쵸. 네, 반을 교체해달라거나 이런 게 아주 조금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근데 사실 학교는 조금 그게 불가능한 케이스가 어려워요. 많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의 정의는 사실 우리 아이에게 잘해주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아이는 좋은 아이네? 나를 나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네. 어떤 아이를 예뻐하냐면 사실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네. 나를 좋아하는 아이를 가장 좋아해요. 그쵸.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도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상대방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선생님이 비호감이지. 그러면 너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막 그럴 거야. 그러면 다른 엄마들은 집에 가서 그 선생님 욕을 막 할 거야. 선생님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애가 질문을 했는데 무시를 해?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선생님이 될 거고 많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 될 거다. 근데 그 와중에 내 아이가 그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쁘겠냐. 엄청 예뻐 보이죠. 네. 그러면 최고의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적다. 정말 좋은 선생님은 경쟁률이 너무 세요. 맞아요. 사실은. 네. 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는데 그 속에서 내 아이가 사랑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최고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랑 만나서 방학 때 이제 키자니아 가고 막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이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선생님 욕을 하는데 우리 아이만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네.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선생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중요한 것 저에게 같아요.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의 기준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요. 학교 이 담임 배정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엄마들로부터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 이 선생님 나쁜 선생님을 분류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 됐을 때는 되게 헌신적으로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1년 망했어. 1년 끝났어. 우리 애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믿어주는 만큼 오히려 더 아이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세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작가님,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애들이 티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나? 네. 티 많이 낼수록 좋은 거예요. 엄청 좋죠. 그리고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나요.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스승의 날 요즘 뭐 못하잖아요. 아, 선물? 네, 못하잖아요. 당연히 못하죠. 아이가 커피면 커피를 그리는 거야. 그쵸. 그리고 밑에다가 10년 뒤 교환권 딱 드리면 이건 저축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10년 뒤에 준다는데. 맞아요. 근데 선물 드린 거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난 권후부한테 이거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네. 스승의 날 꼭 아이에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만들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올해 스승의 날에 선생님 이름표를 그 글리터즈 반짝이로 이렇게 네, 직접 네. 만드는 거를 했었어요. 저희 아이 유튜브 채널 보시면 네. 직접 만든 그 이름표가 있는데 그걸 만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직접 네 만들어서 선생님께 드렸는데 그런 선물은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 건 이제 저쪽은 되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왜? 않죠. 혹시나 물건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에. 근데 그거는 사서 선물을 한 게 아니라 아이가 네. 그리고 사실 김영란법에서도 네. 2만 원 이하는 네. 네, 괜찮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저 김영법 처음 시작하고 대학교에서 제자가 커피 전 그한 걸 신고되고 막 이래갖고. 근데 그러네요. 졸업한 아이는 괜찮은데 네, 맞아요. 졸업한 아이는 맞아요. 괜찮은데 네. 학기 중에는 좀 어렵다고 네, 얘기를 해서. 맞아요. 저는 지금도 누가 제자가 갖고 오잖아요. 바로 쉬는 시간에 가서 사줘요. 아무 상관없거든, 기본 테이크. 네네네네.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종이 접기 같은 걸로 네. 액자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 액자라고 해서 아이가 직접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네. 아크릴이 괜찮은 것 아닌데, 같아요. 선생님 그림 그려갖고 네, 선생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쵸.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데 그 친구한테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물건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는 조금 불편하시다면 저는 정성을 담은 선물이면 좋겠어요. 사실은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에게는 사실 슬픈 날이기도 해요. 맞아요. 축하받아야 할 날인데 너무 사회적으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올해 있어서 현직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없었으면 좋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승의 날 그냥 재령휴업일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 공감해요. 왜냐면 근로자의 날에는 선생님들이 못 쉬어요. 맞아요. 못 쉬어요. 네. 학교를 해요. 응. 근데 스승의 날에도 수업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차라리 스승의 날은 그냥 재량 휴업으로 네. 선생님들이 쉬는 날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졸업생이면 다 괜찮은 것도 네, 아니에요. 졸업생인데 내가 그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괜찮은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인데 둘째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안 돼요. 되죠. 네, 맞아요. 둘째한테 혜택이 갈 수 그렇죠. 있다니까. 네. 그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진짜 아쉬운데 벌써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초등반 카페 엄마들은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과의 소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법,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전에는 아이와의 어떤 관계였다면 이제 선생님과 엄마가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책의 부록 부분에 조금 실려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학기 초에 아이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아이에 대한 편지를 첫 번째로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사실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딪히는 문제가 대부분 아이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부딪혀요.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 남편하고 그럴 줄 몰랐네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데 살아온 시간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는 그 기대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 사용 설명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이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에게 안내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저희 아이는 고집이 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희 아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라는 어떤 관찰적 표현으로 아이 사용 설명서를 안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마다 뭐 저희 아이는 뭐 오이를 먹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한테 그냥 툭 하고 뭐 말로 하기도 되게 어렵고 뭐 잠깐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선생님 기억 못 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편지로 학기 초에 저는 선생님께 건네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일단 제가 선생님이긴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든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제가 비전문가라고 먼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이에 대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께 굉장히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첫 번째,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이 되고요. 선생님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엄마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예를 들면 손의 발달이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어떤 블럭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근데 우리 보통 그 서칭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거기에 나오는 서칭은 평균가를 나와 있잖아요. 그쵸. 뭐 8살 때는 이 블럭, 9살 때는 이거, 10살 때는 이거 평균가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선생님이 가장 저희 아이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희 아이 선생님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생각보다 좋아하시고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 그 다음에, 피드백을, 저희 아이가 선생님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라는 어떤 긍정적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관계 형성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 책의 뒷부분에 부록에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조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학기 상담에서는 아이 설명, 그러니까 아이 사용 설명서를 조금 전달해 주시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2학기 상담에서는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시면 최고의 학부모 상담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더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가요? 네. 하루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해주셨던 2학기 상담 관련은 네. 우리 작가님 채널에 좀 네네네. 올려주시면 어머님들이 보러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이제 곧 이번 주부터 지금 계약이네요. 네, 계약이고 하다 네. 보니까 또 계약을 하면 2학기 상담이 기다리고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욕심은 도반장 채널에 하고 싶지만 작가님 채널에 가면 좋은 게 많은데 거기 좀 얘기를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가서 네.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부탁을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책 제목은? 네. 짜잔.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네. 곧 쌍으로 넣을지도 몰라요. 아빠도 출근하고 싶습니다. 여담이 농담이었고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인사 이렇게 들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제 채널은 로미TV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라는 요 책은요, 엄마가 퇴근하고 아이를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이는 아이의 삶을, 그리고 엄마는 엄마의 삶을, 아빠는 아빠의 삶을, 각자 1인분의 삶을 살아낼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이 다가온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저의 마음과 저의 육아 철학과 교육 철학을 담은 책입니다. 네. 도미TV 아니고요. 로미. 여기 제가 여기 자막을 넣어드릴게요. 로미TV로 넣어드릴게요. 롬입니다. 네. 도로시 할 때 로. 로로로로. 오늘 사실 이게 제 도반장이다 보니까 도자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헷갈리는 게 학교에서 자 조준영 학생 넣으세요 하면 좋은데 제가 막 나오고 있어요. 창피하게. 네. 로미TV고요. 네, 여러분 들어가셔서 많이 구독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개하는 채널이 도반장의 마음사 TV를 능가하는 그런 날은 당연히 오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도반장 같이 쑥쑥. 네. 도반장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음사 TV 사람이 좋다. 정경미 작가님 모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셨던 우리 정경미 작가님 여러분 박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고요. 또 내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